안녕하세요, 김돈약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직접 제 몸에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실험은 매일마다 하루 자기 전에 유기농 사과식초 마시기입니다. 과연 이 유기농 사과식초가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기간은 일주일 동안 했고요. 마시는 방법은 물 250ml에 사과식초 15ml, 즉 밥숟가락으로 한 큰술 희석한 것으로 자기 전에 마셨습니다. 공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고른 사과식초는 이것이고요. 그나마 향이 괜찮은 편이고 초모가 들어있는 제품 중 구하기 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빠르게 결과부터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험하기 전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실험을 일주일 진행한 마지막 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이 30씩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제 몸으로 겪은 바로는 자기 전에 간단히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를 낸다면 사과식초 마시는 것을 계속해서 습관 들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유기농 사과식초가 이렇게 공복 혈당을 내려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식초가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이유를 이해가 한 번에 되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팍 치솟는 게 제일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식후 혈당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공복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도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고민에 따라 각각 최고로 효과 볼 수 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초가 혈당 관리에 좋은 이유는 바로 식초 속의 아세트산 덕분입니다. 식초가 무슨 맛이 납니까? 신맛이 나죠. 이 신맛을 내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초에 많이 든 아세트산이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식사를 하실 때 식초가 든 음식을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식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저탄수화물 식단, 다른 한쪽은 고탄수화물 식단을 제공하고 똑같이 식초를 먹도록 했는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성 수치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인슐린 민감성이 19에서 34%까지 좋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자면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식초가 혈당 관리에 좋은 이유는 공복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측정한 혈당 값인데요. 보통 야식을 아주 늦게 드시고 주무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재는 혈당이라서 당연히 어느 정도 낮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뇨인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수치가 126 또는 100이 넘어가죠. 이런 분들은 지금 나오는 내용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초를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식초를 안 먹고 잔 날에 비해서 4%에서 6%까지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예를 들자면 공복 혈당이 130이던 사람은 이 130이라는 숫자가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값인데요. 여기서 4%가 떨어지면 125인데 이 수치는 당뇨 전 단계 수치입니다. 즉 당뇨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분들은 전날 밤에 식초를 드시고 주무실 경우에 공복 혈당 관점에서는 당뇨에서 당뇨 전 단계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는 동안 식초가 무슨 작용을 하길래 공복 혈당까지도 낮춰준다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는 장기가 있는데요. 그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는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당 신생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꽁 대신 닭이라는 말 아시죠? 그 원리입니다. 모닥불 피울 때 잘 마른 장작이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지푸라기나 나뭇잎이라도 긁어 모아서 불 피워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에너지원으로 쓰기 좋은 것은 포도당인데 이게 잠자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끌어와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공복 상태가 되면 간에서 일어나는 이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당신생작용을 억제해서 공복 혈당을 낮춰줄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떤 식초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바로 주방 가셔서 식초 꺼내서 뚜껑 여신 분들 잠시만 더 드셔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방에 있는 식초 한번 라벨을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빙초산이라는 게 보이시면 그건 좀 내려놓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접하는 식초는 합성식초와 발효식초가 있는데요. 발효식초는 아세트산 외에도 초산균, 펙틴, 효모처럼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반면에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희석해서 만드는 것이라서 다른 영양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발효식초면 다 괜찮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이거 먹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거 아니라도 유기농 사과 식초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식초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식후 혈당이 문제인 분들을 위한 섭취 방법과 공복 혈당이 더 문제인 분들을 위한 섭취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쓰나미처럼 팍팍 치시는 분들은 식사 전 또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시큼하고 쿰쿰한 식초를 그냥 드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양으로 정해드리자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물 한 컵 가득 따라서 조그만한 커피 탈 때 쓰는 차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타서 드셔보십시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늘려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가득까지 늘려주시고요. 만약 식초를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드시는 반찬 중에 샐러드류나 무침 위에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공복 혈당 관리를 원하는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드실 때는 차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물 한 컵 가득 타서 드시다가 서서히 양을 늘려주시고요. 그런데 밤에 드실 때는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이 나타나는 분들은 밤에 드시는 방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식초를 복용하고 바로 눕게 되면 역류시의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섭취 후에 소파에 앉아서 책 좀 보시다가 30분 정도 기다렸다 누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 마시고 입안이 좀 텁텁하다고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식초가 치아에 닿은 후에 바로 양치를 하면 우리 치아에 에나멜이 마모되어서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기억해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뿐만 아니라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목적에 따라 드시는 방법을 각각 알려드리자면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전 또는 식사 중간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거나 음식에 뿌려서 먹는다. 공복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취침 30분 전에 충분히 희석해서 먹는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점은 식초 마신 후에 30분 기다렸다가 양치하고 눕는다는 거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혈당 관리 필요한 친구분과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